국힘 해동설 오늘 고발. 대구에서 싸움은 이제부터다. 야당으로 나간 장외 그리고 여당이 제기한 이 대법원장을 향한 의혹의 꼬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용두사미라는 말이 있죠. 시작은 용의 얼굴, 용의 머리였지만 꼬리는 뱀의 꼬리가 되고 있다. 대법원장을 향한 이 여당의 이 의혹 제기가 꼭 용두사미와 닮아 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선 법적 조치를 오늘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성찬, 김어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습니다. 자,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로 조희대 사퇴를 압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1호 적용 대상으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 등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오늘 야당은 고발할 방침입니다. 결국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등 진전된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문제는 처음 거론한 분들이 해명을 해야 한다. 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죠.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위로 해서 이걸 했고,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당사자들이 좀 일제 부인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이런 것 때문에 했다. 그래가지고 해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 해명해라. 원내대표의 이 말은 나는 그 모르는 얘기다. 그 당사자들 부인하지 않느냐. 원내 지도부가 상의 안 한 거다.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해명을 해라. 그게 맞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회동설의 근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원내 동료 의원들조차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해명을 해야 할 몫이다. 라고 선을 유성매직으로 이 정도면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영교,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를 정청래 당대표가 받았습니다. 사실이라면이라는 가정법을 쓰긴 했지만 그걸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까지 당대표가 요구한 상황이라 선이 그어질진 잘 모르겠습니다. 급기야 서영교 의원도 그 유튜브한테 물어봐라 라고 공을 돌려서 논란입니다. 제보 음성 AI 논란 관련 내가 공개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쪽에게 물어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그럼 저희들은 기자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좀 서로 딴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니까 네. 다산 콜센터 이런 데 물어봐야 되나요 혹시? 굉장히 무책임하죠.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너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처음에 서영교 의원이 제기를 했고 부승찬 의원이 지난주 대정부 질문 때 대놓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의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숨어서 일단은 질러보고 아니면은 지금 발빼는 지금 그런 모양새고 네네. 민주당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 대법원장의 이재명 그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누구랑 상의를 한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덕수 총리 이런 분하고 만나서 회동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이런 가짜 뉴스. 개연성이 좀 그리고 떨어진다. 공작 정치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불을 질러서 좀 연기를 좀 피워보려고 하다가 지금 어떠한 그런 목소리도 지금 변조되고 네네. 또 AI가 섞였다. 그리고 제보자가 누군지를 밝히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슬쩍 발을 떼면서 제보자를 밝힐 수는 있다. 그러면 특검에서 조사받으라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도둑질 안 했어요. 네.
근데 우리 김진 앵커가 저한테 도둑질했다고 막 소문을 내요. 예.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에 가서 조사 받아라. 네. 그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대법원장이 특검 가서 조사 받으면 될 거 아니냐. 너무 무책임한 거죠. 지금 그 2022년 10월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정말 맥락도 없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했죠. 네. 그 사건에서 김의겸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7천만 원을 한동훈 당시 장관에게 배상하라는 1심 민사소송이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게 8월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주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대법원장을 흔들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 좌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형사적인 고발 조치 외에도 저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꼭 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이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모두가 다 면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김의겸 당시 의원의 판결에 서 적시한 듯이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나 어떤 그런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국민의 힘으로서는 대법원장을 결국 흔들려는 것은 대법원장을 흔들어서 결국은 사법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 사건에 대한 예. 유리한 판결을 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 그런 의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이러한 절차를 국민의힘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어떤 사실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수준의 질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제보 받은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조리들 대법원장하고 자우상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치식이하고 한도 없어. 목적 비밀이 많아.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리대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이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기 위한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했다던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 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인지 모르겠으나라고 그래도 확실치 않다라는 걸 당시에 가정을 했네요. 근데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는 대정부 질문에서 거의 확신에 차서 물어봤는데 부승찬 의원은 지금 뭐 가타부타 추가 해명이 없습니다. 본인이 이 의혹을 알고서 제기했는지 아니면 그냥 유튜버들이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추가적인 검증이나 사실관계 없이 그냥 갖다가 되풀이한 건지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원내대표조차 부승찬 의원 등이 해명해야 된다. 한준호 의원의 반응이 참 솔직한데 난 솔직히 그거 잘 모르겠다. 부승찬 의원은 알고나 질문한 겁니까? 부승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 어디까지 관련 제보를 받은 거고 네네. 구체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추가적인 제보라든가 다른 개연성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적어도 5월 1일 날 파기환송심 결정 직후의 상황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될 때 초기에 민주당 쪽 반응은 대선 전에 정치적 이슈를 정리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그냥 가나보다 이런 정도였는데 실제 제대로 된 심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대법원장이 이 대선에 직접 개입한 거다라고 비판이 일었고 적어도 그 영향을 대선에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냐라는 민주당 내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 제보들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때 서영교 의원이 5월 2일 날 국회에서 밝혔던 내용은 1년 전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한 의원으로부터의 제보 얘기를 바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녹취록이 나온 거죠. 여러 가지 상황상
그 관련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녹취록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상당히 개연성 있는 의혹이다. 왜냐하면 5월 1일의 판결 자체가 도저히 사법 절차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니까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최소한 확보돼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올 수 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치에서는 이 개연성 있는 의혹 제기와 아예 작정하고 정치 상황을 왜곡시킬 목적으로 하는 허위 폭로는 좀 구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 사건에 같은 경우에 순서가 있는 거죠. 아직 대법원 선고 일정이 남아 있는 상황, 그러니까 며칠 후에 대법원 선고가 있는데 이 녹취록을 가지고 그때 의혹 제기를 했다 이러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실 확인도 없이 그런 내용을 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녹취록의 취지와 상황에 맞는 결과가 발생한 시점에서 그 내용을 들었다면 이게 상당히 개연성 있네, 문제 제기해서 사실 확인할 필요가 있네 라고 의원들은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면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분들이 부인한 이상 네. 추가적인 내용, 밝힐 내용, 제보와 관련된 제보자의 신빙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몇 분 의원들의 공식 반응인데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당대표,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좀 달랐는데 당대표는 탁 받아서 사실은 사퇴하라고 강하게 공세를 취했고 원내대표는 그 의혹에 언젓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추가 해명해야 된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당대표,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좀 달라요. 글쎄요, 그게 두 분이 협의를 하면서 각자 입장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고발한다고 하니 네. 또 국정조사 요구까지 한다고 하니 수사를 통해서 일부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예. 국회를 통해서 공개된 장에서 공론에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절차가 예정이 돼 있죠. 그렇군요. 다만 4인 회동설 하나만을 가지고 국정조사나 수사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 왜 대법원이 그렇게 전례 없이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 결정을 하고 대선이란 중요한 네네. 시기에 정치 과정의 의혹에 있는 사건에 이렇게 관여됐는지까지 포괄해서 다 국정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될 일입니다.